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8%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6%,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한 4일째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이 나오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날이랑, 그러니까 바닥 짚고 이날이랑 이날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락폭에 대한 이제 절반값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는 저항을 받고 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상당히 좀 일단은 잘 버텨주는, 외국인들도 이제 장 초반에 개인이 매수세가 확 쏠릴 때 매도를 좀 치다가 장중에 다시 팔았던 물량을 좀 걷어들이면서 뭔가 좀 유지를 시켜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일단은 모른다. 뭐 가장 좀 비슷한 패턴으로는 2020년 8월에 이렇게 조정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V자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진행이 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틀 동안 상당히 좀 잘 매물설하면서 버텨주는 듯한 모양새였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떨구고 가도 고점 구간에서 종목도 마찬가지죠. 반등 후에 고점 구간에서 횡보시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시켜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물론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미선물도 딱히 뭐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 같고요. 어찌되었지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죠, 미증시도. 근데 어찌됐건 하루짜리 잭슨홀 미팅이고 뭐 크게 증시를 뭐 뒤흔들 만한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 나올까 싶어요. 사실은 지금 뭐 테이퍼링 어느 정도 뭐 어떤 시기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죠. 오히려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슬슬 이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뭐 다시 뭐 급락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쌍바닥을 찍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냥 위아래로 조금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증시 방향에 따라서 이틀 버티고 바로 V자 반등을 이렇게 좀 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이 하락한 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더라도 조금 많이 힘겨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에는 힘드니까요. 항상 그래도 저희도 한 현금 30%, 한 40% 정도는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오는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하려고 3, 40%는 좀 남겨놓고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뭐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이때도 이 조정이 지금 이제 뭐 크게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제 방송에서 단 한 번도 꺾인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냥 당연히 단기 매매자들이니까 아무리 조정 후에 갈 걸 알아도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봐야 되겠죠. 90%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10%의 어떤 확률로 꺾이고 뭐 큰 손실로 이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리스크 관리는 항상 조정 때는 하면서 봐야 된다. 특히나 이번 조정 때는 이 추세가 좀 이렇게 이제 완만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꺾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조금 저도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또한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조건값으로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증시가 견조한 상황인데 우리 증시만 꺾이기는 힘들다. 미 증시와 우리 증시가 때때로는 디커플링이 날 수도 있고 조금씩은 다른 흐름, 갭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 큰 흐름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견조하고 오히려 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밀린다?
이것은 테이퍼링에 의한 이머징 마켓에서의 뭐 돈을 좀 걷어들이는 일시적인 어떤 수급 현상에 의한 좀 급락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이런 어떤 121선이라는 장기 평선이 아직 그래도 상승각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긴 힘듭니다. 121선 이렇게 이제 횡보각에서 하락각으로 바뀌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순간에 나오는 장대 음봉이 이제 연출이 된다면, 이럴 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뭐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지, 아니면 그냥 위아래로 흔드는 뭐 횡보 구간이 한두 달 나오다가 진짜로 만약에 꺾이게 될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 요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시장이 탈출 기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포트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바로 이제 섹터 테마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게임주들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약간 좀 이제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이제 직접 게임을 제가 뭐 해보진 않았고요. 일단 뭐 어떤 커뮤니티나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게임이 막 발매되고 초창기에는 거의 다 안 좋다는 평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리니지 M 나올 때도 처음에 굉장히 좀 악평이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진짜로 게임에 대한 실망감인 건지 그냥 뭐 핑계거리 삼아서 매물추리를 시키는 건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야, MC 소프트는 이 추세를 진짜 절대 극복을 못하네요. 오늘의 이 음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오랜 시간 이제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완전히 뭐 이제 장기 평선들 다 이탈해 버렸고, 결국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장세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반사이익을 받은 게 오늘 이제 좀 카카오 게임즈랑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종목 추천을 요날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날 이제 넷마블 블록딜 악재로 여겨지면서 장중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때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이날 다시 들어간 겁니다. 반등 나올 때 이제 손절을 쳤는데, 일단은 악재가 발생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때 시장 상황도 좀 많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날 꼬리 달면서 쭉 좀 땡겨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데 8만원이랑 7만 한 5천원 요 정도 6천원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려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 추천이 한번 나갔고요. 그래서 아마 얘는 8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때 뭐 이제 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러면서 하루 꺾였지만 어찌됐건 이 박스권 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면 다음날 보고 에이 안 가네, 증권매 이 자식 이거 뭐 엉터리네, 이러고 보통 마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조금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종목이라는 게 오늘 찍고 바로 다음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겠어요. 항상 이 종목이라는 것은 추적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던 종목을 내가 매매할 때 이게 승률이 높아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수급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재료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일 막 올라오는 것들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승률이 안 좋은 이유가 항상 그런 겁니다. 이 종목들은 추적을 해야 돼요. 추적을. 저희가 이날 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날 샀군요. 수요일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이때 다시 산 거예요. 이거는 돌린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오늘 상승 때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충분히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요, 충분히 한 10만 원까지는 더 추가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고요. 이런 자리들은 사실 이제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이제 신작 도깨비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뉴스, 이것도 근데 사실은 어, 이제 게임을 진짜 출시하고 까봐야 아는 거고요. 어, 그냥 어떤 명분이지 않나, 상승을 시키기 위한 명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85,000원이라는 좀 중요한 가격대를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되면 얘도 한번 볼만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5,000원 넘겨놓고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가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해볼지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21선 눌림목 공략을 했었어야 되죠. 여기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21선 살짝 위에다가 저희도 이제 걸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침에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내일 장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관심 종목을 내가 좀 꾸려놓고 이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판에서 매일매일의 나는 수익은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 알아보느냐, 공부하느냐, 성실하게 꾸준히 시장을 바라보느냐, 어떤 재능의 영역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야, 어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야, 이거 21선 오면은 거의 진짜 조금 오버해서 이거는 약간 좀 몰빵 자리죠. 21선이나 기준선 이렇게 오면. 그래서 내일 좀 매매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증권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전이든 장중이든 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도 진짜 속이 상한데, 오늘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미리 좀 못 드렸어요. 저희 리딩방에서. 와, 이거 놓친 게 오늘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21선 살짝 위에다 걸어놓고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매수가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얘도 항상 종목이라는 것은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가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대금 1, 2천억 나오고 이런 애가 아니잖아요. 얘도 오를 때 몇 조씩 나왔죠. 이렇게 이제 무거운 애들은 조정 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돌아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어떤 121선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이제 횡보로 돌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가도 훌훌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여기서 이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놓치면 너무 제가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절반 사고, 만약에 눌리면 내일 절반을 더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절반 이렇게 사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바로 추가 상승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하루 이렇게 좀 눌렸다가 21선 이렇게 더 올라오면 딛고 이 다음날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켜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볼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파마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드리고 있는 애죠. 얘도 제일 처음 이때 제가 관심 종목을 드렸었나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요렇게 이 어떤 저항 값을 두고 여기서 심상치 않죠?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그러다가 뿅 하고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날 큰 상승이 나왔고 이날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여기서 죽으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근데 안 죽죠. 금요일날 지수도 3%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이거 좀 수상하다고 여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그러니까 종가상 안착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 65,000원이란 가격대에 세 번 실패했던 구간을 다시 종가상 넘어서면서 안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종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에 떴는데 시간에 떴다가 음봉 맞고 죽어버리죠. 근데 얘가 여기서 죽으려면 얘 다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 가격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장중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분할 매수 두 번 이렇게 이제 일단은 분할 매수 했고, 오늘 종가 부근에 좀 일단은 들어 올려줘서 야 이거 시간에 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희망 사항이었고, 일단은 한 번은 더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종목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65,000원을 다시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은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슈팅이 나오면 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HLB 요렇게, 얘는 제가 뭐 나노젠 맞나요? 나노젠 재료로 가고 있는데 얘는 참 끼가 좋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야 재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도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만원 만약에 넘겨놓고 여기서 뭔가 좀 버티는 모습 나오면 얘는 가려고 아마 이제 폼 잡는 거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제 5만원 넘겨놓고 좀 삐댔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여기서 이제 5만원 매물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진짜 고민 정말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HLB. 근데 뭔가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물론 별거 아닌 재료를 가지고도 막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있고 너무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급등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이제 뭐 끼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의 마음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재료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어야 매매를 좀 충분히 좀 믿음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종목에 대한 끼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차트도 5만원 넘기면 가벼워질 것 같고, 근데 손이 좀 나가지 못했고요. 오늘 HLB 말고도 좀 공략해야겠다 생각한 종목이 또 많이 있었어서, 만약에 시장에 공략할 종목이 별로 없었으면 아마 HRB 5만원 부근에서 샀을 겁니다. 근데 일단 좀 패스를 했는데 좀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무튼 HLB도 5만원 넘겨놓고 여기서 뭔가 좀 만들어가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얘들도 이제 좀 결정이 될 텐데,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나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추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뉴스 하나만 좀 떠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좀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 얘네들도 어쩔 수 없죠. 다시 뭐 이런 기준선 논리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근데 웬만해서 여기 16만원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16만원은 깨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시장이 완전히 뭐 빠그라지면 당연히 깨겠지만 16만원은 깨지 않고 이제 눌림목 만들어 놓고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뭐 상승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일단은 저도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꾸역꾸역 이제 121선을 좀 올라탔죠. 그래서 좀 지지고 볶다가 시장이 좀 돌리면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얘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는 아 이런 애들은 진짜 뭐 제 주위에 뭐 선후배분들 저도 뭐 제가 뭐 이제 주식을 배운 스승님도 계시고 주변에 뭐 정말 성공한 전업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어떤 게 어떤 공개적인 곳에서 유명해지신 분들만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뭐 제 주위에도 뭐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해서 뭐 50억, 100억 보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저도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임무와 말하는 게 와, 이번 7월장은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어려웠다. 8월도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바이오니아를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야, 이 종목은 진짜 도대체가 살 수가 없게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눌림도 좀 나오고 그래야 사는 건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되게 쉽게 살만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떤 차트들로 보면 야, 조금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좀 안 들고 재료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서 참 손이 안 가는. 계속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매매를 못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사요, 이런 구간에서. 이러다가 이제,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완전, 아무튼 어떤 구간에서는 아마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없이 올라오는 애들이 고점에서 한 번에 이렇게 급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위로는 안 봅니다. 급락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BNC도 진짜야 어떻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거의 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방향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뉴스 때리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놨고 일단 오늘은 또 거래량 죽이면서 하루 이제 또 쉬는 봉.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치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치고 뭐 찌글찌글 하다가 아마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얘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뭐 막 더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뭐 이제 LG화학, GM 리콜 악재에다가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그 와중에 꿋꿋하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애가 이 코스모화학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차전지 이제 주도 섹터 할 때도 어쨌든 이제 대장이었던 애고요. 원래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대장이었는데 얘로 바뀌었죠. 신소재가 달릴 때 화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왜 얘가 안 따라고 이렇게 민기적 거리지라는 생각에 제가 이때 코스모화학 종목 추천 한번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때 신소재가 달리는데 화학도 따라가 줘야 될 건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올라버린 건데 얘가 이제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한번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죽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이제 한국 BNC처럼 이날 이렇게 이런 어떤 뭔가 윗골이 쭉 달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뭐 아주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에 조금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고, 근데 캔들은 조금 이제 흉하게 형성이 됐고, 코스모화학도 이날 뭔가 좀 개인들이 봤을 때는 거래량도 터지고, 아, 이거 이제 조금 이제 고점 만들어졌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희한하게 또 캔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2만 원.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죠. 2만 원. 그래서 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한번 흐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얘랑 지금 에코프로에 얘 두 종목, 영화테크까지 세 종목, 요렇게 세 개 말고는 제가 별로 그렇게 공략하고 싶은 애가 없어서요. 에코프로도 뽑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박스권 진행을 하고 있죠. 시장 밀릴 때도 아주 그렇게 뭐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아마 얘가 간다고 치면 2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요. 하루 이틀 뭐 2, 3일 이렇게 좀 더 삐개다가 눌림목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테크도 한 번 정도 쳤는데 거래량 죽이고 한 번 치고 다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타점은 여기 이제 첫째 날 저점 구간 여기 18,000원 구간에서 여기 이제 기준선 1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요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바로 가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눌림을 주면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하죠. 그런 와중에 얘도 상장 당일날에 고가 시가랑 고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상장 당일의 시가와 고가가 의미 있는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 번에 이때도 한번 제가 추천 나갔던 것 같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수익을 좀 냈나 여기서 돌파할 걸로 좀 보여져 가지고요. 한번 어쨌든 이제 장기 추세로 보면 한번 돌파해 놓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일단 좀 보고 있어요. 이날 요날 갤럭시 Z 플립이 요즘 뭐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전작 대비 지금 한 10배 판매량 뭐 증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날 일단은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고 KH 바텍도 그렇고 이날이죠. 이날 세경 하이텍도 그렇고 이날 돈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셋 중에 누가 대장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일날은 상승률로만 따지면 세경 하이테크가 파인테크닉스가 제일 높았나요? 얘가 종가가 14.96 세경 하이테크가 14.87이네요. 야, 차이가 진짜 없었고 KH 바텍이 일단은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새는 KH 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가 가장 좋고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조금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부담스럽고 대신에 세경하이테크는 주가가 워낙 조금 바닥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높고 그래서 어떤 애가 혹시 대장을 하면은 하게 될까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보니 파인테크닉스가 너무 혼자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 그래서 얘가 지금 따로 뭐 재료가 있나 봤더니 제가 이제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폴더블폰 재료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셋이 좀 너무 좀 살짝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야, 이게 뭘 공략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지는. 근데 뭐 얘도 그렇고 뭐 세경 하이텍도 뭐 끼가 한번 그래도 움직이면 없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테마주처럼 막 20%막 이렇게 급등하고 상한가 가는 애들은 아니지만 섹터 종목, 그러니까 어떤 폴더블 폰 섹터 종목들로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뭔가 좀 폭발적이다라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갭 뜨고 죽고 갭 뜨고 죽고 좀 그러고 있죠. 근데 이 뭐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슈가 좀 생기면 이때 좀 팔아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이격이 깊게 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슈가 생기면 파시고 안 좋은 소리 나올 때 좀 사시고 그렇게 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슈 생길 때 달라들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지 뭐 테마주처럼 급등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 자리를 줘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하락각이 벌어졌는데 이런 애가 뭐 이렇게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 돌리려면 여기서 한참 시간 걸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이 꽤 필요해요. 횡보가. 이것도 이제 시장이 받쳐준다는 가정 아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다가 이제 돌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기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를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이날 팔았어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240조 투입한다는 이슈 있었죠.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그냥 갭만 뜨고 죽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가에 반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쏠쏠한 수익을 챙겨서 나왔죠. 아마 얘네들은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시장에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얘네들도 같이 죽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막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240조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도 1,500억인가요? 뉴스가 뭐였냐면 1,500억 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 240조에다가 플러스 되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아무튼 반도체는 제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요렇게 세 개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무수히 많은 이 다른 종목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얘네들이랑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로 이제 유니드라는 애 있고요. 얘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요날 추천, 다음날 반등, 요날 추천, 다음날 반등, 요날 추천, 다음날 반등, 요날 추천, 급등. 얘도 이제 좀 눌림목을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항대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권의 이 하단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짧게 보신 분들은 뭐 박스권 상단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바로 시세를 한 번 더 내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3차 시세로 넘어간 구간에서는 좀 길게 보시고 그렇게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번 사고 이 구간 안에서 한번 사서 반등 나오면 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대북주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대북주 볼만한 거는 뭐 신원이랑 최근에 좀 대장했던 종목이죠. 신원, 뭐 현대로템, 뭐 대아TI, 아난티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가 저는 아난티가 뭐 이제 실적도 좀 받쳐주고 하면서 매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리딩반이 어디서 샀더라? 요날 샀나? 요날 샀나? 아무튼 이 부근에서 샀거든요. 근데 수익이 좀 났었는데 좀 더 보고 싶다. 한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 싶어서 홀딩을 하다가 얘가 호가창이 너무 두꺼워요. 얘가 호가창이 보시면은 뭐 아무튼 한호가에 막 4만 주, 5만 주씩 걸려 있으니까 수급이 아무리 들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얘는 뭔가 뉴스가 없으면 좀 힘들겠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오전에 시장도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현금화를 시켜야겠다 생각 들어서 조금 이제 수익 내고 아난틴 이제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리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주들은 뉴스 하나만 좀 나와주면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시 재접근을 해볼까 내일이나 이제 상황 봐가지고 보고 있는 애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